오늘 이모경이 뭐 한 건 대단한 걸 했는지 오늘 계속 이모경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모경 봅시다. 이기영 회장님께 질의할게요. 광고 홍보 스폰 대한체육회에서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저는 광고 홍보 스폰을 받는 리더가 능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앉으셔도 됩니다. 장관님, 3년 전에 성남FC 기억하십니까? 광고 홍보 스폰 받은 걸로 인해서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조사를 받으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 현장에는 우리 문화예술 스포츠는 광고 홍보 스폰 받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뭐 대가가 없어야 되겠죠. 네, 그거를 중간에서 조정해야 되는 게 문체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잘 받고 있는데 그 능력자를 갖다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용 회장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성남FC 사건 모릅니까? 이기용 회장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성남FC 사건 모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좀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선수가 뭐 개인의 대가성을 바라고서는 뭐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수들도 스폰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한체육회, 문화예술, 스폰 받을 수 있으면 광고 홍보 다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정지. 너무 충격받아갖고 사실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또라이인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봐. 우리가 아무리 웃겨도 민주당 따라갈 수가 없던 게 얘네들 진짜 너무 쌈박하고 창의적이야. 짧으니까 다 보고 말씀. 네네네네. 너무 놀래갖고 지금 아예 좀 가슴을 진정시켜야 돼. 오늘 오전에 황당한 상황을 좀 봤습니다. 우리 장관님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황성훈 기조실장이 웃고 있는 모습을 위원장님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불성실한 태도에 있어서 장관님, 위원장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시고 앞에 나와서 그 이유 저는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고 산하기관들 혼낼 때 생각하시고 혼내십시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기용 회장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성남FC 사건 모릅니까? 그때 이기영 회장님 아마 언급이 있어서 그때 잠깐. 아니요, 제가 언급한 건 이재명 당대표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님이 이제 이기영 회장이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그때 지금 상황이 조금 어색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지가 웃겨놓고는 왜 웃냐고 하는 거 정말 이거는 너무 쿨하다, 멋있다. 와, 대개는 웃기려고 미치는데 정말 이모경은 진짜 못 당하겠다. 너무 막 진지하고 전투력 있게 진짜 진정성 있게. 아니 저걸 어떻게 안 웃어? 저거 안 들었으면 안 웃었어. 그리고 아니 제 표정만 보면 무섭다니까. 네 얘기를 들으니까 웃긴 거지. 아니, 능력자라고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남FC가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후원금을 내면 내가 니네들 청탁을 들어줄게라는 그런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예요. 돈 세탁도 했어 FC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비교를 합니까? 이게 무슨 자발적인 후원입니까? 이거는 돈 안 주겠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너 돈 내놓으라고 네이버 같은 데다 뭐 네이버 두산 이런 데다가 돈 내라고 해서 한 건데 이번 의원들이 역대급인데 근데 이모경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되게 무식한 애들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아는 얘기라도 이거 내가 얘기하면 괜히 무식하다 욕먹을까 봐. 근데 이모경은 용감해. 난 정말 저것이 핸드볼 정신인 것 같아요. 진짜. 이모경 어떻게 그리고 대가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럼 이재명 대표는 대가를 받았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체부가 조정하라 가지고 그럼 이재명이 돈 받은 거 문체부가 조율 안 해서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 대가를 받은 걸 문체부 탓으로 돌리는 거야? 야, 내가 공무원 아니게 다행이다. 공무원이었으면 저 뒤에 쭈그리고 있다가 그냥 아예 현우 터져갖고 소리 내서 웃었다. 그러면 퇴장이야. 진짜 너무 재밌다. 오경아. 야, 진짜 오경이. 제 이모경을 과방위로 보내달라고 청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진짜. 쌀바람 과방위에도 개그맨이 필요하다. 이모경을 보내주십시오. 이거 어때? 모든 위원회에 다 참석하면 어떨까?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이모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
이게 이제 그 문체위의 그 현안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가 뭐 스폰 얘기를 네. 한다 그러면 네. 되게 안세영을 생각한다고. 난 안세영 얘기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이재명이 뭐 요새 금메달 땄냐? 이재명이? 그치. 올림픽에서 이번에 배드민턴 때문에 스폰이 화제가 됐어. 그럼 우린 당연히 배드민턴 얘기를 할 줄 알았어. 그렇지.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 스폰은 받아서 좋지 않습니까? 아니 안세영이 다 얘기한 거야. 스폰 받고 싶다고. 근데 이재명도 스폰 받고 싶구나. 정말.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웃길 수 있지 우리 진짜 우리가 안 되겠어 우리 이 정도로. 근데 이게 내가 오늘 환노위 진행도 그렇고 지금 이거 문체위도 그런데 이모경 같은 애들은 최민희나 정청래처럼 자기네 위원장들이 그렇게 해줄 줄 알고 날뛰는데 최민희 같았으면은 나오세요. 왜 웃었어요? 이러면서 지랄을 쳤을 거잖아. 그러면서 고발하세요. 막 의결하고 그랬을 텐데 전재수가 아무리 전재수가 또라이라도 최민희 아래 메이로거든. 그래서 느꼈죠. 민주당이 다 또라이긴 한데 상임위원장이 정청래나 최민희가 아니면 아무리 또라이들이 미쳐갖고 날뛰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준을 넘어가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나 최민희가 참 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오늘은 또 이제 오늘의 가장 핫한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김문수 뭐 후보님은 참고로 원래 말을 시원시원하게 뭐 할 말 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뭐 비정규직이 없다면서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는 저기 앉아있는 환노위 의원 중에 그 누구 하나도 김문수 후보님보다 노동 현장을 더 많이 알고 맞아요. 노동 이게 진심인 사람 중요하죠.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만큼 이렇게 노동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그만큼 또 아니까 그러니까요. 저렇게 회의를 느끼는 그러니까요. 거거든. 근데 봐봐. 노동운동한다 구속도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중에 하나가 노동부 장관한테 왜 4.3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4.3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자익 폭동이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주 4.3 사건은 그 4.3 특별법으로 해서 그 희생자와 관련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 국가가 사과한 사건이라는 걸 아시죠?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를 했습니다. 4.3 폭동 자체를 4.3 폭동이 자익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자익 그 폭동.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단 예 아니로 하신 적 있다고 예, 아니요, 하셨으니까요. 아니요. 예. 됐고요. 유족들에게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0 재헌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거부해서 200명 뽑기로 된 것을 제주도에서는 2명 못 받아서 간단하게 하세요. 198명을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자, 됐어요. 시간 예, 제 건국 시간 자체를 부정한 없어집니다. 폭동입니다.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생각보다 더 대단하시네요. 최소한 아니, 왜 국무위원 대단합니까? 후보자로서 예. 예.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할 권한이 없으세요. 제가 대답을 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김문수 말대로 4.3은 좌익이 일으켰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민이 좀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거가 사과한 건데 그 얘는 진보당 이 빨갱이는 그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4.3을 누가 일으켰냐? 네가 일으켰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진보당이라는 데가 그런 인간들이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네.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모욕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나라가 완전 미친 겁니다. 이 진보당은 정당 그 우리가 통진당하고 어떻게 보면 더 나간 애들이에요. 김정은 개새끼 외치라면 쟤 외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 4.3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그런 사건이고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책을 맡아서 하실 수 있는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그건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양민들 희생된 분들은 그동안 억울하고 힘든 역사를 겪으셨습니다. 그분들 만들어놓은 부정선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왜 그거를 갖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5월 10일
대한민국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이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 4.3 후보자님, 자체가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취지에 질문 취지에 맞게 예, 맞겠습니다. 답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한이 없으세요. 그 과정에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이 많았어요. 공산폭동이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산폭동이란 말이에요. 되는 거 아닙니까? 4.3 폭동은 공산폭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진압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한 겁니다. 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청문회에서 따져보는 게 이제 그 관련 분야의 전문성 이런 걸 따져보는데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이게 뭔 상관입니까? 여기서는 뭐 전문성과 윤리적인 그런 쟁점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어떤 모자리 같은 놈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국이라는 모자리가 뭐라 했냐면 법적인 위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법적인 위반이 있었고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이건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감방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소한 윤리 위반 같은 거를 뭐 지적할 수 있어도 그 법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김문수 이분 법적인 게 없어 하나도. 지금 뭐 근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봐봐요. 조국 있잖아. 그 전과 그러니까 2년 징역형을 받아야 될 놈이 법무부 장관, 그것도 무려 법무부 장관을 했단 말이야. 그런 놈들이 어떻게 김문수 장관한테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이진수 방통위원장한테 사퇴하라고 하냐고. 재수를 안 하고 75년생이면 9학번 정도 되거든요. 94학번 정도 되는데 94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기본적인 역사책만 읽었어도 4.3이 남로당 작품이라는 걸 모를 수는 없어. 혜경아, 나보다 3살 어린 혜경아, 내가 선배로서, 운동권 선배로서 말해주면 좀 공부를 해. 4.3은 남로당 작품이고 4.3이 남로당의 작품인 거는 북한에 가도 나와 있어. 왠 줄 알아? 4.3의 주동자는 남로당이고 4.3 항쟁에서 남로당이 너무 과격한 투쟁을 한 것 때문에 북한으로 가서 숙청돼. 그 이유로 장관도 국회의원의 사상을 한번 검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난 쟤한테 있잖아요. 6.25가 누가 쳐들어왔냐 그러면 아마 쟤 보나마나 남한이라 그럴 걸 아마. 쟤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운동권이 참 많이 죽었다 싶은 게 만약에 운동권에 정말 전통 선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게 쟤는 쟤 혼나요. 아니, 쟤 불려가요. 쟤는 4.3 갖고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4.3 갖고 시비 걸지 마라.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거는 진실을 밝혀서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4.3의 양민학살말 얘기해야지 4.3을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좌파에 불리하다, 역사적으로. 라는 걸 가르쳐요. 근데 이제 운동권도 똑똑한 애들 다 이재명이 날려먹었잖아요.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 야, 진짜 너 그렇게 하면 너 북한에서 그 방송 내려와. 그거 똑바로 알고 그래. 얘기하라고. 그래, 그게 김일성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4.3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4.3을 일으켰던 그 주체 세력하고 남로당이 다 북한으로 월북을 하거든요. 월북을 해갖고 남로당하고 북로당하고 하나로 합병을 하면서 조선노동당이 나와요. 그때 남로당 주축 세력들을 이게 다 먹었잖아. 먹고 난 다음에 얘네가 하는 게 항상 숙청을 해야 되잖아. 숙청을 해야 되는 명분이 뭐냐면 4.3 같은 정세에 맞지 않는 투쟁을 일으켜서 역량을 소진시켰다. 그러면 너는 숙청한다. 그래서 숙청해. 그러니까 진짜 교과서에 나온다니까. 조선노동당이, 그러니까 이 조선노동당의 관여가, 왜냐면 남로당과 북로당이 하나가 됐으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4.3이 일어났다고 지금 정혜경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 그런 말도 했나? 4.3 이후에 선거했어. 병신 같은 그러니까요. 년이. 그것 때문에 대체 어디서 나온 그런 소린가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4.19하고 4.3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4.19가 부정선거 때문이잖아. 4.3에 대해서 대체 어떤 책을 보면 저 따위가 나옵니까? 우리 공식적인 문서에도 아마 나무위키만 봐도 그 나올 텐데 왜? 너 어린이 동화책 4.3 이런 거 봤냐? 진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서 후보자가 제출해야 될 의료 기록에 대한 협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후보자는 사생활을 이유로 해당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수만 명의 노동부 및 산하기관을 이끄는 공인으로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조금 전 강덕구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발언에서도 확인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후보자가 보인 발언들 그리고 행동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많이 벗어납니다.
이는 공직자의 건강 상태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자, 경우에 우리 장관 임 직무를 의장님. 수행할 수 자, 있다고 보는지 발언 제가 주십시오. 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 다른 의원 발언할 때 요청했는데 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예, 대구 북구갑의 우채준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후보자의 과거 막말이나 뭐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 기록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력에 대한 뭐 조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려면 저희가 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만 해도 막말로 문제가 된 게 많으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게 정신병력에 대한 건지 그런 부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 지적을 드리고, 이런 점 때문에 뭐 아까 전에 요구드린 자료 제출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찌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는 싸워줘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이 정신병은 편견이 많은 병이에요. 그래서 저 편견을 정신병 걸린 사람이 다 막말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맨날 인권 타령하는 놈들이 저딴 짓 한다고 정말 근데 진짜 저질의 극치가 나왔네요.